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용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해 나감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설일인 소위 건군절 76주년인 2월 8일 김정은이 남한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했음을 천명하고 인민군의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함으로써 북한의 제한적 무력 도발을 넘어선 남침 전쟁을 언제쯤 감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포럼에서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1월 25일 2024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미사일, 핵 및 사이버 능력 강화는 고질적 문제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영내 안보뿐 아니라 미국 본토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다양성 증가는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고 분석하였지요.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리언 페네타 전 국방장관 등도 1월 30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믿지 않으려는 오판이 한반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은 2월 8일 소위 건군절 계기 국방성을 축하 방문하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치당한 조치이다. 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 8일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을 확고히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었다. 적대 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의지를 만장약하고 명령만 받으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대 세력들에게 상상 못할 패배를 안길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타도해버려야 할 적대국가인 남한과는 정치적 대화는 물론 경제교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강하게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언제쯤 남한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북한은 수십 기의 핵탄두에 남한 전역과 일본과 괌 등의 미군 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고 남한을 공격할 경우 남한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정세가 미국과 서방대, 중국, 러시아, 이란 간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고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동맹 내지는 전략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에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공격으로 초토화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남한과의 통일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크게 열세해 있습니다. 1월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한 데 비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습니다. 2022년 우리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병력이나 탱크와 전투기 등 무기 수량에 있어서는 남한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남한의 비교가 안 됩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수주 이상 지속하기 위한 연료 보급이 어려운 형편이며 군인들의 훈련 부족에다가 대규모 전쟁 시 병참과 식량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당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도 남한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이때는 북한이 선제 공격에 의한 무력적 화통일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폭 지지하고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얻어내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미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김정은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과의 격차를 좁히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 균형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더욱이 김정은의 무력통일 의지와 상황오판은 전쟁의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종심이 매우 짧고 전장이 매우 좁습니다. 수일 내에 전쟁의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은 핵카드를 쥔 김정은으로 하여금 오판을 내리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전면 공격에 대비하면서도 제한적 무력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